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전세계 70여 개국에 8월 21일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전 개통 기간이 있다 보니까 공식 출시일이 가진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는데, 이 공식 출시일을 맞이해서 꿀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 대한 궁금증을 알고 싶어서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내용도 있고 분석과 테스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내용도 있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S펜, 사용자 인터페이스, 카메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S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노트 10 플러스에 있는 S펜을 노트 20 울트라에 사용했을 때 응답 속도 변화, S펜을 이번에 처음 사용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노트 20 울트라의 S펜은 물리적으로 똑같아서 서로 호환이 됩니다. 노트 10 플러스의 노트 20 울트라 S펜 사용할 수 있고, 노트 20 울트라의 노트 10 플러스 S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트 20 울트라는 S펜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다른 S펜을 사용할 수 있는 S펜 여러 개 사용 기능 옵션이 있습니다. 노트 10 플러스의 S펜을 노트 20 울트라에 사용했을 때 응답 속도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용하는 모습을 120프레임으로 촬영해서 최대한 느리게 보여드립니다. 서로 S펜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 노트 20 울트라의 디스플레이는 120Hz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S펜을 바꾼 것과 상관없이 노트 20 울트라가 응답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S펜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역시나 노트 20 울트라가 응답 속도가 더 빠릅니다. 9ms로 향상된 응답 속도의 비밀은 S펜보다는 노트 20 울트라 자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펜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 S펜에 익숙한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 있지만, 진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핵심 기능만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갤럭시 노트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깨우고 나서 S펜을 뽑아서 쓰면서 꺼진 화면 메모는 잘 쓰지 않습니다. 짧은 메모가 필요할 때 그냥 S펜을 바로 뽑아서 꺼진 화면 메모를 사용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검은색 배경이니까 노란색 글씨가 눈에 띄고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캡처 호수기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사용하다가 메모와 함께 저장하고 싶은 장면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서핑을 하다가 필요한 내용에 메모를 더해서 저장해 두거나 누군가에게 사진과 함께 메모를 해서 물어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사진과 메시지를 따로 보내는 행동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제법 편리합니다. 스마트 셀렉트는 사각형, 자유형, 원형으로 정말 딱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사진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특징이고, 글자가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텍스트만 추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화면의 일부분이나 특정 내용을 누군가에게 바로 보내야 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메시지는 예전부터 광고에 워낙 많이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사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S펜을 처음 쓰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자연스럽게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모두 저장되고 감성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 유용합니다. 번역 기능은 상당히 강력하고 정확한 편인데, 기능을 켜고 문장을 번역할 것인지 단어를 번역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는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고, 이 표시가 문장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S펜을 끝을 번역을 원하는 곳에 가져가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번역을 해주고, 문장은 번역 범위를 직접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언어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삼성 노트는 노트 20 울트라가 나오면서 정말 많이 바뀌어서 나왔는데, 확인해보니까 노트 10 플러스에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삼성 노트 기능들은 노트 10 플러스, 노트 20, 노트 20 울트라 S펜 비교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하면 되고, 이번에는 삼성 노트의 알짜 기능 4가지만 소개합니다. 삼성 노트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글자나 그림을 지울 때 지우개를 직접 선택해서 지웁니다. 그런데 S펜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글씨나 그림을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우개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도형 자동 보정은 대충 그린 그림을 반듯하게 만들어 주는데 꽤나 정확하게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반듯한 그림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도형 자동 보정을 사용하면 보정 이후에 지우개 기능으로 지워지지 않으니까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고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속성 변경하기 역시 지우개를 필요 없게 만드는 기능인데, 글씨나 그림의 색깔이나 굵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지우지 말고 속성 변경만 하면 됩니다. S펜으로 터치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변경되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 녹음을 할 때 뭔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뭔가 메모한 내용과 뭔가 말하는 내용이 일치가 됐을 때 좋으니까 메모만 하면 빠지는 내용들을 녹음한 것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포인트를 뭐 이렇게 적어 놓는다거나 1, 2, 3, 4, 5 이렇게 적어 놓고 일단 정지를 해 볼게요. 플레이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 4, 5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원하는 곳을 찍으면 원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뭔가 블라 이야기를 하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원 UI 2.5를 탑재했는데 원 UI 2.1을 탑재한 S20 울트라나 노트 10 플러스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 노트 10 플러스나 S20 울트라도 원 UI 2.5가 업데이트 되긴 할 텐데 2020년 8월 기준으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키보드를 문자에서 펼쳐서 보면 언뜻 보면 원 UI 2.1과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보면 새로운 메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 UI 2.1에는 없는 유튜브 메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안에 유튜브를 눌러보면 인기 영상이 가장 먼저 보여지고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나올 때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서 영상을 보는 것도 가능하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에서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링크를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에서는 영상의 미리 보기 유무를 결정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프로 동영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녹음되는 소리의 크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촬영 해상도와 FPS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을 눌러보면 2.1 대비 2.5에서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설정에 들어가 보면 화면을 꽉 채우는 21대 9 화면비 촬영 메뉴가 있고 영화 촬영에 많이 사용되는 24fps나 슬로우 모션인 120fp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프로 동영상 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싱글 테이크는 갤럭시 20에서 꽤나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시간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촬영을 누르고 타이밍 봐서 멈췄어야 하는데 이제는 5초에서 15초까지 촬영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AR 모드에 들어가서 AR 이모지를 켜보면 원 UI 2.5에서 오른쪽 상단에 메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필터인데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자에게 이런 옵션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SOS 보내기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SOS 메시지 보내기와 5초간 주변을 보내기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버튼을 누르는 횟수를 3번이 아닌 4번을 선택할 수 있고 SOS 전화 보내기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좋아졌습니다. 문자에 들어가 보면 카테고리 설정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단순하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늘리는 것만 가능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 UI 2.5에서는 카테고리 편집 기능이 생겨서 이름 변경 및 삭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앱서라버의 파인더 설정에 들어가 보면 기존에는 광고를 하기 위한 이상한 맞춤형 서비스 설정이 있었는데 원 UI 2.5에서는 사라져서 다행입니다. 카메라는 갤럭시 S20 울트라와의 비교 영상을 통해서 제법 자세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더 디테일한 질문을 몇 개 던져주셨더라고요. 질문 내용은 망원 카메라 저조도 사진, 특정 배열에서의 화질, 문서 스캔 초점 문제, 영상 촬영 퀄리티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망원 카메라 야간 모드는 5배율에서 S20 울트라와 비교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선명도에서 S20 울트라가 조금 더 좋았고 노트 20 울트라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빛을 과하게 표현했습니다. 촬영할 때 같은 조건에서 노트 20 울트라가 조금 더 짧은 시간을 사용해서 촬영 자체는 노트 20 울트라가 더 편한데 결과물은 S20 울트라가 조금 더 좋습니다. 초광각, 메인, 망원이 제공하는 배율이 아닌 경우 화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1.1배줌과 메인 1배줌을 4.9배줌과 망원 5배줌을 비교했습니다. 1배와 1.1배는 동일한 메인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봐도 확대해서 봐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비슷한 화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4.9배와 5배는 차이가 조금 납니다. 4.9배는 메인 카메라를 사용해서 크롭하는 형태고 5배는 조명에 따라서 망원 렌즈를 사용하기도 하고 메인 카메라로 크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명에 따라 화질 차이가 발생하는데 조명이 좋은 곳에서는 촬영한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색상 표현이나 선명도에서 5배줌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저조도 환경에서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5배줌 망원 렌즈가 언제 사용될까 테스트를 해보니 햇빛이나 누가 봐도 밝은 조명일 때는 작동하는데 그렇지 않은 실내나 해가 진 야외에서는 5배줌을 사용하지 않고 메인 카메라를 크롭한 형태로 사용합니다. 제가 직접 손가락으로 망원 렌즈를 막으면서 테스트한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거예요. 문서 스캔을 할 때 주변뷰가 흐릿해진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미지 센서가 커지면서 초점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노트 10 플러스는 비교적 가까이에서 선명하게 바로 스캔이 가능한데 비슷한 거리에서 노트 20 울트라로 문서 스캔을 시도하면 주변부가 흐릿해집니다. 이때 화면 스마트폰 좌측 하단에 2X라는 표시가 뜨고 이것을 누르면 2배줌 망원이 되면서 뒤로 물러나라고 상단에 메시지를 줍니다. 즉 조금 더 멀리서 초점거리를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거리를 조금 띄운 후 문서 스캔을 해보면 선명하게 잘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만큼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사실 없고 2배줌 망원을 사용할 때 그나마 가장 가까이서 문서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영상 촬영용 장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결론은 가능합니다. 노트 20 울트라 영상 촬영 성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프로 동영상을 잘 사용하면 밤에도 노이즈를 비교적 억제한 상태에서 괜찮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빛이 좋은 낮에는 장비가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슈퍼스테디를 써보면 밤에는 어쩔 수 없이 노이즈가 다소 많이 발생해서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고 낮에는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면 카메라 영상 촬영하는 분들도 많은데 낮에는 뭐 잘 나옵니다. 움직이면서 촬영해도 제법 쓸만하고 밤에도 노이즈가 좀 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로서 이 정도면 정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꿀청자들이 던져준 질문을 바탕으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S펜 사용자 인터페이스 카메라에 대해서 누군가는 한 번쯤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배터리, 발열관리, 게임 성능, 스피커 등 이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Q&A 리뷰 2탄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 영상도 괜찮고요. 이것도 볼만해요. 최신 영상이에요.